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name 홍길동. 그 다음에 나이는 20살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f스트링 써가지고 저는 a지살 뭐 누구누구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죠. 그죠? 자, 사람 한 명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다가 홍길순, 그 다음에 나이는 21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몇 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정보를 여러분들 출력할 수 있는데, 변수라는 건 뭐예요? 변수라는 거는 값을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번째 라인에서 7번째 라인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기준의 값은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출력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변수명 바꿔야겠죠. 그죠? 변수명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변수의 값도 보존하고 해당 변수의 값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나중에 또 꺼내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는 다르지만 사람의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소개하는 코드는 요 코드나 또는 요 코드나 뭐예요? 동일한 코드죠.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행위가 뭐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좀 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introduce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age하고 name이라는 값을 외부에서 받아오는 매개 변수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introduce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값을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20살 홍길동, 그쵸? 그 다음에 21살,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넘겨주게 되면 여러분들 함수 호출할 때마다 매개 변수 몇 개? 2개니까 인자값 2개 넘겨줘야죠.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도 가능한 거죠. 그죠? 간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정보가 지금은 2개밖에 없어서 막 표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데 만약에 사람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다고 해봅시다. 실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많죠? 사람의 이름, 나이, 키,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취미, 그 다음에 사는 곳 여러 가지예요. 사람이 이루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일단 요거는 보존하고 네임은 홍길동이라 쓰고 그 다음에 age는 23, 그 다음에 홈은 그냥 안산이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비, 취미는 테니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써야 돼요? age, name, 그 다음에 home, 하비도 같이 적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한 명 한 명을 표현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쓰는 건 굉장히 번거롭죠. 귀찮아요. 사람의 정보가 이렇게 쓸 때마다 늘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쓸래요? 이게 지금 몇 개예요? 4개니까 망정이지 이게 10개고 또는 20개고 100개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 편하다 불편하다?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떠올리기 시작했는데 자,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뭐다? 묶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묶어볼 건데 데이터를 묶을 때 쓸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뭐냐면 클래스예요. 뭐라고요? 클래스예요. 자, 저는 여기다가 클래스 펄슨 소가로 콜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담고 있던 정보가 뭐뭐 있어?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그 다음에 펄슨 소가로 콜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게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결국에는 이게 뭐죠?
홍길동 한 명만 묶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조금만 잘하면 이 구조 그대로 사용하면서 데이터만 딱딱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는 얘는 뭐냐면 사람 설계도예요. 이거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정보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합적인 데이터 정보죠. 그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사람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적인 정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복합적인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름, 나이, 그 다음에 고향, 취미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 변수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길어지고 변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값을 몇 개밖에 저장 못한다? 하나밖에 저장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새롭게 저장할 때마다 또 다른 변수를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강사님, 그러면 리스트 사용하면 되고 딕셔너리 사용하면 다양한 데이터 품을 수 있지 않나요? 자, 역할이 다릅니다. 리스트하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역할이 다른데 무슨 말이냐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일적인 데이터밖에 저장 못한다 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저장하면 숫자 10,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저장했는데 그 녀석이 어떤 역할인지 안다 모른다? 정확하게 몰라요. 변수명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0, 11, 12가 차례대로 철수나인지 영이나인지 영수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딕셔너리인 거고, 딕셔너리는 키 밸류가 쌍을 이뤄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걔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나온 문법이 뭐냐면 클래스예요.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데이터를 다루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강사님 클래스 펄슨이라 했으니까 펄슨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강사님 그 사람 만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보통 많이들 어디에 비유를 많이 하냐면 설계도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붕어빵 한 개 찍는데 붕어빵 기계가 필요할까요? 사실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붕어빵을 예를 들어 10개, 100개 찍어낸다면 당연히 붕어빵 기계가 필요하죠. 그죠? 찍어낼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뭐냐면 붕어빵을 찍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계라는 거예요. 붕어빵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설계도다. 그러면 얘를 기반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라는 걸 만들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리스트도 객체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도 객체지만 그 유형이 달라요. 걔네들은 컬렉션이라는 이제 파이썬의 다른 데이터인 거고 이게 바로 리얼 객체입니다. 객체. 뭐 사실 이제 리얼 객체라는 말이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클래스도 객체예요. 객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객체예요. 컴퓨터도 객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의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객체라고 합니다. 자, 객체가 지금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게 객체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사람을 만드는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변수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person 이런 식으로 쓴 게 여러분들이 뭐다? 이게 사람 한 명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들이 생성을 한 거다. 이게 바로 사람 객체를 만든 행위예요. 사람 객체를 만드는 행위다. 자, 그러면 지금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name과 age하고 home하고 합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각각에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은 프린트 해가지고 p1.name이라고 이렇게 접근해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introduce는 지금 주석 걸게요.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실행하면 뭐야? 어디 introduce? 얘 때문에. 자, 실행하면 자, 보이시나요? 홍길동에 이렇게 출력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p1. 뭐도 있죠? age도 있죠. 그 다음에 p1. 합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홈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홍길동 23살 안산 테니스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한데, 자, 그런데 파이썬에서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다루지 않아요. 지금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람 객체 만들게 되면 얘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한 명 만드나 두 명 만드나 또는 10명 만드나 100명 만드나 요 값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조금 더 유연하게 쓰고 싶다. 즉 무슨 말이냐?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품고 그 해당 객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외울 수밖에 없어요. DEF라고 쓰시고 언더바 2개, init 2개, 언더바 한 다음에 셀프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문법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init은 initialize예요. 초기화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생성자 메서드라고 합니다. 생성자 메서드. 생성자예요, 생성자. 자, 생성자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 생성자 메서드라는 녀석은 언제 실행되냐면 객체가 생성이 언제 되냐? 언제 생성되냐? 생성자 메서드의 실행은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딱 한 번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성자 메서드는 객체가 만들어지면 딱 한 번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셀프라는 건 뭐냐면 객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고, 쉽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셀프는 해당 객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성자 메서드는 셀프를 무조건 매개 변수로 받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쓰냐 안 쓰냐? 안 써요. 주석 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self.name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써줄게요. 홍길동.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우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람을 만들 때 즉 이거에 대한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복사본이. 그러면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자, 그러면 만들어질 때마다 데이터를 그 즉시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age, 그 다음에 여기는 home,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하비. 자, 그러면 나이는 23살, 여기는 안산, 그 다음에 얘는 뭐 합이죠. 테니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이제 만들 때마다 이 녀석을 만들 때마다 이게 바로 뭐죠? 사람 객체를 만드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러면 강사님 변수에 사람을 만들었으면 변수에 사람이 들어간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딕셔너리 또는 리스트 설명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객체가 변수에 들어갈 수 있다 했나요? 객체가 변수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그죠? 객체는 변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죠. 맞아요. 용준이.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person 객체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person 객체가 person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정확하게 뭐 의미를 해석하면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다라고 하거든요. 인스턴스다. 그러니까 객체화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자, 여튼간에 person 객체를 만들게 되면 얘는 외부적으로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주소. 제가 예전에 리모컨의 비유를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리모컨, 그죠? 그 리모컨이 주소인데 그 리모컨의 복사본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P1이. 그러면 그 리모컨은 P1이라는 변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객체는 다양한 정보를 품고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정보를 품고 있는데 변수에는 데이터를 몇 개밖에 못 품는다? 하나밖에 품지 못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가 변수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객체 제한 문법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해당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의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가 여기 P1에 들어가는 거고 P1은 객체의 주소를 참조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1이라는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레퍼런스 변수라고 합니다. 레퍼런스 변수.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방금 여러분들이 위에서 여기 지금 init이라고 만들었죠. 자, df init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생성자 메서드라고 합니다. 생성자 메서드는 언제 실행된다?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때 딱 한 번 실행되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person이라 했을 때 생성자 메서드는 몇 번 실행됐다? 한 번 실행된 거예요. 한 번. 이해되죠? 한 번 실행된 거라고요. 자,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써봅시다. 자,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면 사람이라네. 사람 몇 명 만들어진 거다? 2명 만들어진 거고 생성자 메서드를 몇 번 실행된 거예요? 2번 실행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어지자마자 뭘로 세팅되는 거예요? 홍길동, 스물셋, 안산, 테니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잖아요. 근데 넣지 않아도 생성자 메서드에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린트 해가지고 P1점 네임 출력해도 뭐 나오는 거예요? 실행하면 홍길동이 나와요. 보이죠? P2도 마찬가지예요. P2도 여러분들이 출력하면 뭐 나온다? 홍길동이 똑같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객체라는 거는 데이터를 4개 품고 있는 동시에 값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성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셀프에 의해서 뭐다? 셀프에 의해서 셀프는 객체 자기 자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객체라는 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그리고 객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P1이라는 객체하고 P2라는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공간에 힙이라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힙이라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P1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P2라는 객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P2가 아니라 사람 객체 하나, 사람 객체 한 명 더 만들었죠. 그러면 얘랑은 절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1이 바라보고 있는 이 객체랑 P2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객체는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얘만의 셀프가 있고 얘도 얘만의 셀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출력했을 때 홍길동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 해가지고 얘가 바라보고 있는 객체와 얘가 바라보고 있는 객체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정리하면 클래스가 뭐다? 이거 사람 아니에요. 이거 보고 사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사람 설계도입니다. 요게 바로 사람 객체를 만든 거예요. 사람 객체. 이해되시죠? 자, 사람 객체를 여러분들이 이거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했죠. 자, 출력을 했고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홍길동 23 안산 테니스 이게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녀석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뭘 넘기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유연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객체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객체에다가 인자값을 넘길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홍길동, 그 다음에 뭐 20살, 그 다음에 안산 테니스 이런 식으로 넘겼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이렇게 써볼게요. 자, 홍길순 뭐 30살,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에 얘는 볼링이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긴다 하더라도 프린트 해가지고 P1점 네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당연히 이거 오류 나지만 오류 나요.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왜 실행이 안 될까요? 왜 실행이 안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홍길동 20살 안산 테니스, 얘는 홍길순 30살 수원 볼링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요때 여러분들이 요 객체를 만들 때 뭐가 실행된다 했죠? 지금 init이라는 생성자 메소드를 만들어 놨다 했죠? 그러면 init이라는 생성자 메소드가 실행될 때 얘가 뭘 받아야 되냐면 매개 변수를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함수의 실행 시 인자값을 넘겼을 때 그 인자값에 맞게 매개 변수 값 개수도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었을 때 객체에다가 객체 실행 시 이런 식으로 인자값을 넘기면 이 생성자 메서드라는 녀석이 객체 만들어질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녀석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된다? 매개 변수가 4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셀프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파이썬의 문법 규칙이에요.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다가 name,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home,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 쓰는 거야? 합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name을 여기 어디다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당 객체의 name이라는 변수에 전달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셀프 네임은 뭐다? 이 녀석은 객체예요. 해당 객체의 변수. 그 다음 해당 객체의 age, 해당 객체의 home.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객체를 만들 때 홍길동 20살 안산 테니스를 넘기면 알아서 생성자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여기에 홍길동 20 안산 테니스가 꼽히는 거예요. 어디에? 요 녀석한테. 자, 그러면 우리가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p1.name 그 다음에 p2.name 하면 다르게 출력될까요? 자, 다르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출력하니까 뭐가 나왔죠? 홍길동과 홍길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성자 메서드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출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성자 메서드 말고도 여러분들이 펄슨 클래스 안에 사용자 메서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만들면 돼요. def introduce라고 쓰면 되겠죠. introduce.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저는 어디 사는 몇 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쓸까요? 몇 살? 저는 20살 수원 사는, 그 다음에 20살, 그리고 뭘 좋아하는, 취미는 이렇게 쓸까요? 취미는 이걸 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인트로듀스 했을 때 어떻게 실행하냐면, 인트로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p1.introduce라고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p1이 자기소개를 하는 건데, 인트로듀스 할 때 마찬가지로 얘도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넘겨줘야 된다? 각각의 데이터를 넘겨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일일이 p1. 원래는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넘겼잖아요. 뭐 age 넘기고 p1. 뭐 넘겨요? name도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채워졌으면 좋겠을 때 여기다가 뭐만 하면 되냐면 셀프만 넣으시면 됩니다. 해당 객체 자기 자신만 셀프로 매개 변수를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생성자 메서드에 의해서 name, age, home 합의는 있는 상태예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그냥 self. home, 그 다음에 self. age, 그 다음에 self. 합의, 그 다음에 self. 이름,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썼기 때문에 p1.name 말고 p1.introduce 출력하면 뭐 나온다? 자, 보시나요? 저는 안산 사는 20살, 취미는 뭐뭐하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셀프를 여러분들이 넘겨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p2라 해볼게요. p2. 자, p2도 출력하면 어떻게 된다? 자, 저는 수원 사는 30살, 취미는 볼링하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일일이 매일 넘겨줄 필요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소개하면은 자기 거 넣으면 되는 거죠. p2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그런
자료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P3도 하나만 해볼까요? 자, P3는 이렇게 써볼게요. 신짱구. 나이는 뭐 15살. 얘는 뭐 시흥. 그다음 뭐랄까 얘는 양궁이라 할게요. 양궁.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 그러면 사람이 몇 명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 둘, 세 명. 그 다음에 사람이 변수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이 녀석이 생성되면 이 녀석의 리모컨이 생성되는데 그 복사물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즉 해당 객체는 해당 P3라는 변수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된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P3라고 쓰게 되면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양궁화는 신짱구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라는 건 결국엔 뭐다? 정리하면 클래스라는 것도 결국에는 객체의 일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표현할 때, 어떤 개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 정보라는 건 속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동작이 있겠죠. 뭐 자기소개 같은 이런 거. 자, 그래서 정보 같은 경우는 뭘로 만들면 되냐면 변수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작은 뭘로 만들면 된다? 함수로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명사적인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적인 표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명사적인 표현이 뭐예요? 이름이나 성별이나 고향이라든지 뭐 취미 그런 것들은 변수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동작 뭐 숨을 쉬다, 자기소개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뭘로 표현한다? 함수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름 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별 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뭘로 짓는다? 변수로 짓는 거다. 그래서 함수는 동사로 표현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거는 여기 무조건 앞이 뭐다? 대문자입니다.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입니다. 뭐 대문자 안 한다 해가지고 얘가 뭐라 하진 않는 건데 무조건 대문자를 써주세요. 이거는 관례예요. 관례. 관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좀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프린트 했을 때 지금 P1만 출력하면 이 홍길동 뭐 20살 안산 테니스 이게 출력이 됐으면 좋겠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실행하면 뭐가 나와요?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해당 객체 주소가 출력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실제로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주소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데이터를 품고 있는지를 출력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def str이라는 게 함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셀프를 넘겨야 돼요. 이렇게 str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return이라 해볼게요. return. 그러면 return 해가지고 여기다가 f name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lf.name이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는 A1이라 P1 출력하죠? 뭐라 나올까요? 자, 보이시나요? 홍길동 나오는 거? 홍길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생성자 메서드에서 홍길동이라는 메서드가 그러니까 얘가 다시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채워진 상태에서 해당 객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원래는 객체 주소가 나왔잖아요. P1만 출력하면. 근데 str이라고 쓰게 되면 조금 더 정교하게 내가 원하는 걸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프로그램 언어 배워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바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toString 메서드라고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살짝. 자, 그 다음에 age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self age 그 다음에 home self.home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다가 self. 뭐라 쓰는 거예요? 합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P1만 출력해도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주소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집어넣는지 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str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출력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개발자의 편의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얘는 단순히 뭐다? str이라는 요 함수는 그러니까 객체를 까보자라고 하거든요. 객체를 까보자. 객체를 까보는 행위. 까보는 행위. 즉 무슨 말이냐? 얘는 고객의 편의가 아닌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 언제? 디버깅 할 때, 디버깅이라는 거는 코드를 까보는 거죠. 디버깅 할 때 해당 객체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확인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요걸 써주면 디버깅 할 때 편하다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쓴다 해가지고 뭐 내 프로그램 성능이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정교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다 직접적으로 데이터가 뭐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자, 그래서 이런 메서드를 뭐라고 하냐면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클래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됐습니다.